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타트업 살아남기 유고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정부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받게 되는 돈을 정부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3년 이내 기업에게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 3년 이상인 기업은 1억 원에서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3년 이내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인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라면 영상 빡 집중해야겠죠? 그렇다면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사업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차 서류평가, 2차 대면평가에 합격하면 최종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는 자기 부담금 없이 지원해주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와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자기 부담금이라고 총 사업비에서 10%의 현금을 창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 교과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모두 서류평가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잘 썼을까요? 물론 지금은 서류 쓰면 웬만한 건 뚫어뻥 마냥 다 뚫어버리긴 합니다. 저도 처음엔 모르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탈락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비즈니스 모델상에 원가와 단가 산정도 없이 그냥 5만 원에 팔겠다, 그냥 팔겠다, 고객들이 살 거다, 살 거라 확신한다, 무조건 탈락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기본적으로 킬링 포인트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너무 뻔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차별화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인스타그램?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를 또 만들려고 정부가 지원금 주겠습니까? 차별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나의 일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느낌이 다르죠? 여기에 딱 하나 추가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메타버스라는 내 서비스의 차별성. 우연히 심사위원과 만나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가 아이템, 사업명에서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면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궁금하게 만드는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부터 잡고 들어가시죠.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매력 발산 끝났으면 이제부터 심사위원을 제대로 꼬셔야겠죠. 제가 심사위원을 유혹했던 노하우 공개합니다. 첫 번째, 논리성. 심사위원들이 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프라블럼 솔루션 핏이라고 하는 문제 해결 적합성을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는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아 부상을 입는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인공지능이 눈이 되어 상황을 대신 보고 정보를 전달한다. 즉 내가 포착한 문제와 해결 방식이 1대1 대응으로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성입니다. 일단 아이템이 너무 현실성이 없으면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유명 사례로 테라노스와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아시나요? 손가락 끝에 채취한 혈액 몇 방울로 각종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한때는 여자 스티브 잡스라고 불렸는데 결국 투자만 받고 개발은 못해서 희대의 사기꾼이 되었고 사업은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혁신도 좋지만 달성 가능한 현실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구심 해소입니다. 심사위원은 저라는 사람에게 정부의 돈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려 합니다. 만약 의심하지 않고 저를 선택하면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은 심사위원 몫이니까요. 그래서 심사위원은 여러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를 평가하는 심사위원 입장이 직접 되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계획서 전체 흐름입니다. 보통 책을 읽을 때 첫 페이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로 끝나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서도 위에서 아래로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텍스트 흐름이 명확해야 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맥락 없이 뜬금없는 내용들이 가득한 책을 읽지 않듯이 사업계획서를 읽는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초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엄청 막막했는데 떨어져도 문제를 찾고 분석해서 계속 작성하고 신청하니까 결국엔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20개 이상은 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사업계획서는 자기 주관으로 작성하면 안 되며 현실성과 논리의 근거에 의구심을 해소하고 전체 흐름 맥락을 이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 관련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 대면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